되겠지만 또 해보도록 합시다. 진짜. 이제 실용 1차까지 했고요. 김동리의 이제 영마로 좋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아 그러네. 자, 이거 이거 안 보구나. 우와. 자 이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김동리의 영마입니다. 영마는 사실 요즘의 관점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걸 읽어보고 한번 들어가고요. 보기를 한번 보죠. 김동리는 영마의 인물을 통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운명을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조화되는 것이며 이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여겼다. 영마 인물들이 보여주는 생각과 행동은 적극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어서 주체적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래서 이게 사실 현대인들의 공감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역마살이라는 건 계속 떠도는 거죠, 여러분. 정착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뭔가 떠돌 수밖에 없는 떠돌이의 어떤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건데, 자 한번 체크를 해보죠. 여기 보면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오카의 어머니가 있어요. 오카의 어머니. 이제 여기 최장수 영감이 있습니다. 채를 파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태어난 게 바로 이제 오카입니다. 오카. 이 오카도 이제 어떤 떠돌이. 이 떠돌이 이제 사람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게 바로 이제 성기가 됩니다. 성기. 이제 최장수 영감도 참 대단하신 게 또 어디서 어떤 이제 모르는 어떤 여인 사이에서 또 이제 개연이란 또 딸을 이제 얻게 되는 건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 개연이가 이제 성기랑 나이대가 비슷한데 오카 입장에서는 이제 이 최장수 영감이 처음에 누군지 모르고 이제 왔을 때 이 이제 성기랑 개연이를 이제 좀 연결시켜가지고 좀 정착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랑 배다른 여동생이니까 이게 지금 이모랑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기가 옆판 하나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옆판 하나 주세요. 결국에는 떠돌이의 어떤 삶을 수용하는 거죠. 이거를 수용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 문학에 보면 이제 뭐 갈등 공부할 때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인물과 사회 갈등, 인물과 운명의 갈등 할 때 항상 예를 드는 게 이거 영마, 이거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가끔 스노트강에 실리긴 하는데 출제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진 않는데 좀 중요한 작품이라서 일단 연계를 또 시켜놓은 것 같아요. 한 4, 5년마다 한번 등장을 하십니다. 자 볼까요? 자 아들 성기가 역마살 때문에 떠돌이가 될까봐 여기 나오죠? 이렇게. 오카는 그렇죠. 그를 정착시키기 최장수 영감이 딸 개연과 맺어주려 하지만 개연이 자기 동생이라는 걸 알고 그녀를 떠나보내기로 한다. 너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헤어지라고 하니까 당황스럽겠죠. 자 개연의 시뻘게 상기한 얼굴,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인물의 어떤 심리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격이나 심리, 간접 주제식 외양 묘사를 통해서 자, 오카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일심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성기의 얼굴 일심으로 바라보는 건 성기한테도 그나마 지금 어떤 기대하는 거죠. 자기를 좀 붙잡아 달라고. 자 그러나 버드나무에 몸을 기댄 성기의 두 눈에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분노 같은 게 있는 거겠죠. 갑자기 헤어지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아무런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에는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자 돌아선 개연에 저만치 가고 있는 향라 접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사돌림처럼 자 뻐꾸기의 울음 속에서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떤 작품의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죠. 뻐꾸기 울음소리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이제 문학은 어떤 패턴이 좀 정해져 있어, 맞죠?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도 경칩도 다 지나 청명 무렵에 비가 질근거릴 무렵이다. 그러니까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 그럼 그 전까지는 이 이전은 되게 이제 무기력하게 지냈다는 얘기지. 무기력하게 삶에 어떤 의욕이 없었다는 거야. 삶의 의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뭔가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지. 자, 주막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풀어지고 여기 또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 형성되는 겁니다. 실같이 풀어지고 어떤 또 작품의 어떤 분위기 형성하는 거죠. 어떤 생명이 소생하는 그런 것들. 좀 짧아져요. 뭔가 만물의 어떤 소생, 꽃이 피고 이런 것들. 자, 진달래들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을 울긋불긋 지고 하는 날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성기잖아요. 미음상을 차려놓고 옥하는 성기의 미음 그릇을 비우는 걸 보자 이렇게 불렀다. 좀 깨어나는 것 같아요. 너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냐?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옛날에 이렇게 좀 뭔가 정착하는 삶을 되게 강조했었어. 성기는 역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아직 봄이 오기 전 모든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단념하고 있을 때 옥하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며 어미 마음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최장수 영감 사연을 얘기해 준 겁니다. 36해 전 남승함을 꾸며 이 화개장터의 하룻밤을 놀고 갔다는 자기 아버지임이 틀림없다는 것과 개연은 왼쪽 귀마귀 위에 사마귀로 와. 아까 사실 제가 과학적인 건 근거는 없긴 한데 사마귀로 와 자기의 동생이 분명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너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36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뜩하게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가슴 줄 알았나.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가 명도까지 불러봤더니 이것도 남의 속을 빨리 들여다나 제자들이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하는 잠깐 말을 거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 황영한 광채를 떴다. 어떤 삶의 의지를 좀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유를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이유를 찾아서. 그 전에 이유도 모르 헤어지니까 왜 지금 이유를 알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지만 한 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데 어쩌겠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부디 어미 아쉽다고 생각지 말라고 옥하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을 씻었다. 옥하 이 마지막 하지까지 통정 이야기 의외로도 성기는 여기 나오는 또 친절하게 힘을 얻은 모양이다 이렇게. 그 불타는 단 형형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 이렇게 나오잖아요.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할 생각도 없다. 아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하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과 미련을 둔 것도 아니었다. 그럼 어쩌려냐? 너 좋을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말도 없이 이제 두어버렸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여판 하나 주세요. 결국엔 운명을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운명을 어떤 수용. 이제 떠돌이의 어떤 삶을 택하는 거예요. 옥하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어져가지고 성기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결국엔 나 떠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지도 다시 한 보름이 지나 뻐꾸기 또 다시 사들처럼 간드러지게 되고 또 작품의 분위기 형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또 약동하고 막 그런 거죠. 분위기 형성. 나는 다시 유달리 밝게 화기장터에 성기는 그 어머니와 화식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막 체크체크 딱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떠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려 길도 세 갈래로 나아 있었다. 화개골을 처음부터 등지고 있었고 거기 이제 갈 생각이 없으니까 동남으로 난 길 하동, 서남으로 난 길은 구례. 작년 2월 때도 지나 그녀가 울음을 섞인 하지강의 최선영강 넘어간 삼목통의 고갯길은 퍼부는 햇빛 속에 지금도 환히 장터에 우리국이 돌아 향했으나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구례 쪽을 등지고 하동 쪽을 향해 옮겼다. 이 구례 쪽은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개연이가 간 곳이에요. 개연이가 간 곳이죠. 만약에 이제 구례로 간다면 이거는 운명을 이제 거부하는 거죠. 만약 일로 간다면 운명을 거부하는 겁니다. 어떤 떠돌이의 운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냥 개연이랑 그냥 사랑하는 거지. 근데 글로 안 가고
하동 쪽을 향한다는 건 이제 운명을 수용하는 거지. 떠돌이의 삶을 택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옮겨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긍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어떤 삶의 선택을 이렇게. 자,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을 어머니의 주막이 그의 실에서 완전히 사려갈 무렵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나가네요. 노래가 이제 막 나오고 육자백이 나오고 자 흥얼거리면서 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맨날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이제 길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구례 뭐 이렇게 하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디 선택하냐 하면 여기를 선택했다. 여기를 선택하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하동이나 구례 화기점터는 그 벚꽃으로 유명하잖아요. 혹시 가본 적 있나요? 구례 이런데?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쌍계사라는 절이 있어요. 쌍계사. 근데 실제로 이 작품에도 쌍계사가 나오는데 앞부분 보면은 요 지금 성기를 막 절에도 집어넣습니다. 어디 못 가게 이제 역마살 다 없애려고. 근데 막 답답해서 막 뛰쳐나와보고 막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불교로도 안 되는 거야. 그런 장면도 보여주고요. 실제로 이제 막 실제 지명이 쌍계사라는 절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내년에 한번 벚꽃이 많이 필 때 한번 놀러 가면서 이게 역마의 배경이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한번 문제 또 한번 네 문제 한번 또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 좀 이제 좀 자문겠죠, 여러분? 벌써 다 풀었나요? 네, 이거 좀 풀어주세요. 자, 좀 졸려도 힘내보세요. 한 2분만 더 줄게요. 좀 힘내보시고. 다들 보면 잘 푸네요. 아마 이제 문학은 뭐 크게 좀 부담되는 부분은 없는데 일단 사실 이제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수능 날 특히 이제 좀 낯선 지문이 한 2개 정도는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면서 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죠. 사실 이제 국어 과목이 독서가 아니면 조금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오히려 문학을 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낯선 지문이 나올 때 어떤 그런 변수 때문에 특히 현대시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되겠고. 소설 같은 지문은 시험장에서 너무 좀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인물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을 자꾸 따라가는 연습이 필요해요. 또 막 급하다고 막 훅훅훅 막 가다 보면은 오히려 실수할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항상 좀 느긋한 마음으로 좀 문학을 좀 접근하면 좋겠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해서 정답일 때 1번인데
과거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아 이게 지금 개연과 성기, 그다음 개연과 옥화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좀 드러내고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이렇게 과거 장면을 잠깐 삽입했다고 해서 이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럼 뭐야 과거 장면 나오니까 뭐 역순행적 과거 해석한 게 역순행적 구성 아니야? 이러면은 이런 거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역순행적 구성이 되면 완전 장면이 전환돼야 돼요. 역순행적 구성이 되고 싶으면은 완전히 장면이 전환이 돼야 됩니다. 장면이 전환.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성기한테 과거의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형태지 이랬다고 해서 갑자기 역순행적 구성이야 이런 거 나오면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실제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현재 장면에서 과거를 그냥 얘기하고 그냥 과거를 해석한 것 뿐이지 그런 건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역순행적 구성이 되려고 하면 장면 전환해서 그 진짜 과거의 시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조심하면은 되겠다. 이번 같은 경우는 종종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건 이제 주로 이제 고전술에서 많이 나오죠. 병치하고 있다 이렇게. 특히 막 군담 소설 같은 거 할 때 보면 막 이때 뭐 이런 것들 이때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싸우고 있고 저기서 막 싸우고 있고 이때 뭐 이런 표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고요. 의식의 흐름을 통해 사건을 요약적으로 의식의 흐름을 통해 요약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거의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알겠죠? 이건 의식의 흐름 기법을 좀 염두에 둬서 만든 선지인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불가능하다. 이것도 또 하나씩 또 헷갈려 쳐놔야 되겠지. 상상적 공간도 아니고 지금 다 실제적인 배경이니까 좀 잘못됐고요. 직접 인용 이런 걸 찾으려면 큰 따옴표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혹은 뭔가 따옴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인용이라고 보기 어렵죠. 특히 이제 직접 인용하면 큰 따옴표가 있어야 되니까 잘못됐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번에는 1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게 약간 이제 옛날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약간 내신 문제 같은 느낌이 살짝 있긴 하네요. 수능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또 간혹가다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지금 이게 서술자가 전지효 시점인데 1인치 그러니까는 뭔가 나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나 이렇게 나가 일단 있는 거를 찾아야 되니까 다 일단 나가 있네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야지. 부디 나는 나를 야속다고 하지 마라. 나가 나오고요. 자 나는 하면서 아들이 있다잖아. 아들 얘기하고 정답은 2번 이렇게. 나라는 표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다. 이거 이제 나의 뼈 여기 아니고 이런 것도 좀 잘못됐고요. 이것도 오카 이것도 여기서부터 틀려버렸고요. 자 이렇게 좀 체크해주면 되겠다. 이거는 요게 틀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문제는 정답을 만들고 하나씩 하나씩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키워드들을 의식하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보죠. 3번 오늘 계속 설명하면서 얘기 나왔던 부분이죠. A와 B 뭔가 작품의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고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햇빛을 유달리게 밝게 하는 분위기 새롭게 전환한다. 그래서 뭔가 이제 어떤 성기의 어떤 삶의 태도가 좀 변화하는 거겠죠. 성기의 어떤 태도의 변화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좀 연결해주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좀 너무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조금 설명하기가 좀 어색하고요. 4번으로 가보죠. 4번. 이것도 좀 사실 답이 좀 그렇긴 해요. 좀 뻘쭘하죠. 답도. 한번 그래서 체크해봅시다. 기억에 따르면 성기와 개연의 이별 장면. 결국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살례 방식. 자,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운명을 그냥 수능하는 거죠. 수능하는 거.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따르면 엿장수가 되어 세계와 조화를 이룬다. 또 달리 얘기하면 또 운명을 수용한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고요. 자, 니은에 따르면 일단은 그 니은은 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 얘기인데 개연은 전통적인 인물이면서 그렇죠. 스스로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개연도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개연도 그냥 수용하고 있잖아요. 맞죠? 반항하지 못하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고 떠나야 되니까 떠나고 다만 성기한테 조금 기대고 있었지만 성기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냥 말없이 그냥 떠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적절하지 않고 3번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다. 명도를 불러보고 이런 거 다 이제 무당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자, 하동적으로 발을 옮겨 놓는 성기는 소극적인 삶의 자세를 그러니까 이은에 따르면 아무래도 그냥 운명을 수용하는 거니까 소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은에 따르면 기억에 따르면 운명을 수용한다 보죠. 현대 입장에서 아니 뭐 그래 뭐 배다른 동생이긴 한데 개연이 좋으면 갈 수도 있잖아 구례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소극적이다. 그래서 아마 노선지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부정적인 단어가 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만 좀 조심했다면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다. 이런 거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적극적이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적극적이지 않고 그러면은 달리 얘기하면 소극적인 거잖아요. 소극적. 이 조건을 요 다른 말로 이렇게 살짝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연결시켜서 좀 이해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알겠죠,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역마까지 또 좀 꾸역꾸역 지금 하고 있네요. 맞죠, 여러분? 자 그래도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수특이 나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맞죠? 나 수특 이렇게 기다려본 적 처음인 것 같아 살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수특 많이 컸다 수특. 수특이 뭐라고 이럴 거면 연기하지 말지 맞죠? 근데 여러분 연기되는 게 낫죠? 연기 안 되면 사실 진짜 막막하면 사실 모든 걸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막 뉴스 보니까 여러분 막 서울대 뭐 국어 3등급 맞았는데 맞죠? 자연과학부 막 그런 기사 떴잖아요 맞죠? 수학은 1등급이고 영어 2등급이고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어떤 무게감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 또 듣고 현혹돼가지고 이제 막 또 대충 공부해야지 막 로또 돼야지 약간 이런 느낌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근데 이제 점점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학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전문적인 학과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대학이라는 곳은 어떤 간판의 시대는 좀 많이 이제 약해진 것 같고 이제는 정말 이제 뭔가 전문직으로 가야 됩니다. 좀 어쩔 수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과는 뭐 의대 이쪽으로 가야 되고요. 아니면 뭐 컴퓨터공학 뭐 이쪽으로 가야 되고 약간 이제 과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힘들게 대학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취업할 때는 이제 뭔가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왜냐하면 뭐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 간판 갖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점점 이제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 가기가 그나마 조금 힘들 때고 지금 초등학생들은 그냥 저 서울대 갈래요. 그래 어서 오세요. 뭐 이런 시대도 웬만하면 좀 올 수 있어요. 진짜 인구가 많이 줄었으니까. 식사를 왜 준비하실까? 그래서 이제 좀 의대 뭐 이런 거 좀 전문직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또 뭐예요? 전문직이 또 너무 많잖아. 약간 뭐래도 약간 되게 좀 살기 편한데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좀 힘든 약간 잘 준비를 해야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머리를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공부하는 거는 그냥 편안하게 즐기면서 막 하세요. 알겠죠? 할 수 별거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쉽잖아, 사실. 옛날에는 진짜 이게 막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막 할 수 있지만 점점 그게 약해진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막 스카이 가면 뭐 그래도 뭐 이게 있었는데 그런 환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깨지기 시작했거든. 깨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계속 깨지고 있잖아. 깨지고 있는데 더 이제 심해지고 있잖아. 근데 너무 이제 매달리지 말고 이런 얘기는 뭐 저 말고도 막 인스타 짤 같은 거 막 현우지 이런 사람들 막 얘기하던데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생각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빨리 끝내고 빨리 가야 된다. 재수 같은 거 하지 말고 알겠죠? 현역으로 쭉 가야 된다. 자, 이호철의 큰 산 한번 가보죠, 여러분. 이호철. 참 이게 영어 생각하면 우리가 살기 편한 만큼 점점 할 게 없어지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참 그게 좀 힘들어요. 자, 한번 보죠, 보기를. 자, 도시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과도기적 상황이 드러난다. 여기 과도기란 말이 중요합니다. 이거 과도기. 뭔가 이제 도시화가 됐어. 그럼 뭔가 사람들이 현대적이고 좀 약간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야 되잖아. 그래. 그래서 이제 도시화 되니까 아무래도 도시화니까 개인이 이익을 중시해.
이건 도시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그런데 봐봐요. 또한 그러니까 항상 보기를 보면 또한 이런 거 나오면 또 조건 줄게. 약간 이겁니다. 자, 미신과 같은 주술적인 사고방식이 남아있어. 그리고 도시화가 돼서 개인을 중시하는데 이런 게 또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좀 이런 게 남아있다고 해서 지금 뭐 가두기적이라는 얘기가 요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도시화가 되고 있는데 과거의 모습이 아직 나와있잖아. 자,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태에 대처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대처한대. 이런 양면성이 다 보인다는 얘기다. 이렇듯 상이한 가치관 사이에 사람들은 혼란을 겪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타로 카드 같은 거 보고 똑같잖아요.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참.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즘 타로 카드 잘 안 보나? 근데 이제 다 옛날 유행이지. 타로도 한때 많이 유행했었는데. 근데 타로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쫙 봐주고 막 그런 친구들 없나요? 학교에? 옛날 사람이구나 내가. 세대 차이가 느끼네요 또. 자, 한번 봅시다. 뒤에 알았지만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이 난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게 일인칭 시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안에는 그 고무신자 여기 이제 중심 소재죠. 이게 뭔가 약간 여러분 신발 같은 게 자기 바닥에 있으면 좀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긴 해. 지금도 솔직히. 자, 고무신자를 들고 골목길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길가에 아무 집이건 가림이 없는 어느 집 담요를 휙 던졌던 거다. 고무신을. 뭔가 흰 고무신이니까 뭔가 찝찝하잖아. 물론 안에는 제 자존심이 있을 터여서 그런 얘기를 나에게 입 밖에 내기는커녕 전혀 내색 주장하지 않았다. 나도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그 고무신짝은 대문 밖에 멋대가리 없게 생긴 시멘트 덩어리 쓰레기통에 버린 뒤 그런 일은 없었던 셈으로 쳤다. 우리는 미심한 대로 그 일을 그렇게 처결해버렸던 것이다. 자, 그러나 안에는 그 미심한 점이 역시 미심했던 모양이었다. 자, 나는 하루 종일 거리를 나와 있었지만 안에는 조길도로 지려 있었으니까 그 미심한 느낌도 나보다 훨씬 더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안에는 이미 고무신짝의 논리 속에 흠뻑 빠져들고 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두운 머리로 혼자 나갔을 것이다. 이게 사실 어떤 얘기냐면 그걸 던졌거든요. 그냥 대충 옆집 이런 데다가. 근데 그게 돌고 해서 자기 집 안에 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돋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들고 아예 어디다 버렸나 봐요. 이제. 한번 보죠. 혼자 나갔을 것이다. 쓰레기통에서 희끄무리한 남자 고무신짝을 끄집어냈을 것이다. 골목길을 오르며 마땅해 보이는 장소를 물색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아무 지건 담장나무로 휙 또 버렸을 거야. 자, 그렇게 액땜을 했다고 자처해버렸을 것이다. 그 며칠 뒤 정확하게 여느 주에서 아침에 자리에서 눈을 뜨자 먼저 일어나 밖으로 나왔던 아내가 자, 눈 왔다 눈왔어 호들갑 떨듯이 소리 지르서 나도 벌떡 자리 일어나 바로 달려갔다. 아내는 뜰 가운데 파자마 바로 싱글벙글 입고 서 있었다. 숲하게 눈이 와 있었다. 밤새 왔던 모양이죠. 그걸 말해와나 당연하지. 이러면서 이제 대화점이 나오네요. 나는 여기 나오잖아요.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 싫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내는 입은 비시시 웃고 눈은 얄팍하게 나를 흘겨보듯 하더니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되물었다. 하늘에 깜빡구름이 차 있다가 가장 빠른 시간 안으로 이렇게 온 하늘이 깨끗이 개어오르면 몇 분이나 걸리지 알아요? 이렇게 합리적이고 알면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하늘 나름일 테지. 하늘 나름이냐면 넓은 하늘도 있고 좁은 하늘도 있지 않겠어. 그건 어쨌든 당신 하나 몰라요. 모르니까 묻죠. 이렇게 이제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낭랑한 목소리 또 한바탕 웃었다. 눈 내린 겨울 아침, 저 낭랑한 웃음. 이 눈 내린 겨울 아침이 훨씬 더 눈 내린 겨울 아침으로 느껴지도록 하고 있는 저 웃음. 또한 저 웃음을 알고 더욱더 저 웃음이 도록 해주고 있는 활짝 게으른 눈 내린 겨울 아침.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자, 무언가 빠져 있었다. 이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나는 문득 고향의 큰 산. 이게 중심 소재죠. 이 큰 산의 의미는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뭔가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곳이죠. 의지할 수 있는 곳. 그걸 상징해요. 자, 떠오르는 한 것을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어 지워버렸다. 그러고 보니 비나 눈이 오다가 개어오를 때 되게 바람이 불면서 스름스름 거치는데 어느새 눈 깜짝할 새에 온 하늘은 활짝 개어있곤 하는 것이다. 선들바람이 지나면서 두꺼운 하늘 한복판에 파란 구멍 하나가 깊숙하게 뻥 뚫렸다 싶으면 스름스름 구름이 날아간다. 다음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새 끝까지 활게 개어있곤 한다. 일단 특별한 내용은 없죠. 쭉.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밑으로 한번 가보죠. 이제 구름 얘기 쭉 나오고요.
자 이렇게 눈이 내려서 자 게다가 하늘이 게을러서 안에는 저렇게 단순한 기분이 좋은 모양이다. 자 그러더니 뜸에서 멈춰섰다. 저게 뭐요? 이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블록 담에서 꾸준히 들어본다. 뭔데? 나도 가슴이 철렁해서 문득 열흘쯤 전에 그 일이 떠올랐다. 자 동시에 되게 뭔가 이제 위안받고 이런 상황인데 좀 전에 화나던 겨울아침 대뜸 우리들 사이에 음산한 분위기로 둔갑을 하고 있었다. 고무신장이에요. 그 고무신장 아내의 목소리는 완연히 떨고 있었다. 거의 헐떡거리듯 하였다. 맞다, 그 고무신장이었다. 그새 하얗게 씻은 남자 고무신장. 나는 마치 머릿속에 저 아득한 맨 끝머리에 점 깊고 들판이 휘다 그것이 또 확 열려오는 공포 속으로 휘가 맞아 있었다. 이 지금 고무신장 가지고 약간 이제 미신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미신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버리고 버렸는데 고무신장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냥 별로 생각 안 하면 되는데 막 뭔가 불길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이런 미신적 요소가 아직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다.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마 이제 현대인들이 어떤 이기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무신장을 그냥 쓰레기통에 자기한테 처리하면 되는데 버리고 계속 버려. 그리고 이제 사실 다른 장면인데 아내가 이제 버스 같은 거 타고서 딴 데도 또 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버리고 버려가지고 또 자기 집까지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게 불길하니까 계속 다른 집에다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제.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쓰레기 버렸는데 쓰레기 또 나한테 또 온 거야. 근데 그걸 진짜 처리하면 되는데 미신으로 부정적으로 여기서 뭔가 없애버리고 싶었는데 또 등장한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큰 산의 부재를 떠오릅니다. 근데 이 뒷부분에는 이제 나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큰 산을 생각해요. 큰 산. 큰 산의 어떤 부재. 그래서 큰 산이 필요하다. 이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필요성. 큰 산의 필요성. 뭔가 의지하고 싶어하고 좀 기댈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부재를 좀 안타까워하고 있다. 아마 또 스특 부분에서는 아마 이 장면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조금 뒷부분이 좀 빠져 있고 앞부분과 뒷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이 딱 나와야지 좀 내용이 더 확 이해가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스특에서는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고무신장이 있어서 던지고 해서 버스 타고 가가지고 또 버리는 장면까지 나왔는데 이 장면까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지문을 지금 거의 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특에서만 잘 실려준다면.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 좀 한번 세 문제 또 좀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세 문제. 자, 천천히 하세요. 시간이 조금 빨리 가네요. 좀 애매하네. 그 다음에 두 작품을 해야 되는데 조금 여러분 이번 시간 조금 일찍 끝나면 약간 일찍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두 작품을 해야 돼가지고 약간 좀 제가 분량 조절에 좀 실패했네요. 알겠죠? 일단 이거 좀 설명까지만 하고 조금 일찍 쉬고 그 다음에 두 작품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 자, 아직 안 푼 사람 있으니까 좀 천천히 해보고. 다 풀었나요, 여러분? 네, 천천히 풀어보세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 지금 1월 달부터 윈터를 다 한 건가요? 지금 2달 연속하는 거야.
체력적으로 많이 좀 피곤할 텐데 28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월 1일 하루 쉬고 학교 가는 겁니까? 28일 일요일이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윈터스쿨을 2, 3학년도 이게 뭐 8주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한 6주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4주 하지 말고 6주가 하는 그러면 딱 1월부터 해가지고 6주에서 2월 한 둘째 주에 약간 끝내게. 진도를 못 끝내. 28일 그러니까 진도라기보다는 이제 수특 문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뭐 간쓰기가 됐고 뭐가 됐고 한 6주짜리로 딱 그냥 끊어놓는 거지. 진도를 해서. 그러면은 차라리 이렇게 해서 한 2주는 좀 쉬게 하고 근데 그냥 28일까지 빽빽하게 하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8일 마지막 날에 우리 학교 아니 나도 그래. 나도 28일까지 계속 수업하는 거야. 28일 뭐요일이 화요일. 그날 하고 나도 3월이라 하루 잠깐 쉰 다음에 또 개강 3월 4일 또 개강해야 돼. 우와. 아이고 뭔가 제가 쉬는 타이밍이 좀 적어. 수능 끝나면 수능 끝나면 또 윈터스쿨 1학년 예비고리 또 받으러 또막 하고 그럼 11월 막또막 하고요 맞죠? 또 3개월 막 달려서 좀 쉬는 날이 언제지 하면 갑자기 또 3월 개강해야 된다 막 또 갑니다 그럼 뭐좀 기말고사에서 끝나고 이제 방학 또 쉬러 가면 서머스쿨 한다 해서 막 합니다 그 중간에 계속 재수생들 같이 따라오고요 그러다가 수능 끝나면 좀 끝나다 하면 또 윈터스쿨 1학년 합니다 진짜 이렇게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근데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중간중간 좀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 약간 내 개인적인 생각이겠지. 여러분들 좀 약간 피곤하지 않나요? 좀? 내 기분 탓인가?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내가 볼때 한 6주짜리 강의를 차라리 딱 만들어가지고 그 커리큘럼으로 6주를 딱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3월 개강을 조금 일찍 하든가 조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학생들이 좀 다닐 것 괜찮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자, 저기 1번 한번 보죠. 미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런 건 여러분 거의 고전 소설에 나오는 걸 웬만한 현대소설에 없어요, 알겠죠? 자, 그냥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지. 이거는 이제 3인칭이잖아요. 3인칭.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 이러면 3인칭이고요. 근데 뭔가 연상을 통해 새로운 공간 그런 거 아니죠. 새로운 공간 얘기도 아니고. 사건에 개입된 아니고요, 맞죠? 정답은 5번 추측을 포함한 요약적 진술 이렇게 되죠. 근데 좀 앞부분에 여러분 보면은 뭐뭐 버렸던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이런 부분. 뭐뭐 할 것이다, 집어냈을 것이다, 물색했을 것이다, 버렸을 것이다 해서 아내가 어떤 했을 행동들을 추측하면서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여기서 항상 국어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문제할 때 어떤 이런 표지 근거를 잘 체크를 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번으로 가보죠. 일단 눈 내린 겨울의 아침 뭔가 이제 눈을 맞으면서 좀 위로를 좀 받는 듯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공신장이 등장하면서 음산한 분위기로 바뀐다. 그래서 딱 나와 있었죠. 밝은 분위기가 음산한 분위기로 바뀐다 해서 쉽게 체크할 수 있고 이것도 좀 지문 안에서 이런 단어들이 속속 드러나서 쉽게 잘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큰 산은 올해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18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 나왔죠. 그리고 이호철을 되게 좋아해요. 출제자들께서. 이호철, 타량 뭐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작년에도 타량이 있었는데 올해 또 실렸어. 근데 작년에 이호철 작가가 안 나왔죠. 근데 올해 또 실렸다는 것은 올해 좀 내고 싶은 느낌이 강합니다. 알겠죠? 연계 중에서 좀 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굵직한 작가는 이제 6월에 나올 가능성이 큰데 아무튼 눈여겨보세요. 큰 산 이거. 이런 얘기를 수특 책을 보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맞죠? 자, 한번 봅시다. 공신장의 논리가 액땜과 액땜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액땜했다 이런 거 주술적인 거 이렇게. 자, 아무집 간장에 던져 뭐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 게. 도시 현대인의 어떤 이기심이죠. 자신 아니만 되죠. 자, 그 다음에 아내가 만약에 떨고 있어. 그 고무신 봐서 막 떨고 있으니까 되게 도시인이고 현대인인데 합리적 관심을 파악하는데 익숙하지 못하는 가정적 상황을 엿볼 수 있죠. 자, 나가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 싫어. 그러면서 또 무서워해. 그러니까는 가치관이 혼재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집어넣은 거는 이런 거랑 좀 더 대비시켜가지고 더 부각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 정답은 5번인데 스스로 합리적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나에게 아내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응대하는 대화 내용에서 합리적 자세로 아 뭐야 남을 말도 안 되는 상지죠? 예전에 문학이 18학년도 이랬다니 참. 정답은 5번 해서 좀 쉽게 찾아봤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뭐 한 10분 남긴 했는데 조금 일찍 쉬고 좀 더 많이 쉰 다음에 나머지 2시간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 네, 고생하셨어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